안녕하세요. 쓸모연구소입니다. 시스템 해킹, 심리 조종, 세뇌 같은 단어를 들으면 어쩐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의 컴퓨터로 가정했을 때 누군가 나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세뇌하는 경우는 자기의 결정이니 제3자의 판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상으로 한 세뇌의 결과는 대부분 좋은 성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거나 운동선수가 결승전을 앞두고 긴장되고 떨릴 때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고 경기에 임한 결과 메달을 목에 거는 등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뇌의 대상이 타인일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타자의 자기 보호 장벽을 무력화하여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국 세뇌를 한 사람은 이득을, 세뇌를 당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세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각하게 휘둘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세뇌를 당하고 있다니 다소 놀라셨습니까?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세뇌는 바로 광고입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광고야 늘 어느 미디어를 접하든 나오는 것인데 그 정도는 익숙하죠. 난 또 뭔가 했네. 세뇌라고 하니 어쩐지 사람을 묶어놓고 약도 먹이고 주사도 맞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셨나요? 광고는 신문이나 잡지를 봐도 광고란이 있고 TV를 봐도 광고는 나옵니다. 지명 광고와 방송 광고 어느 게 더 비용이 클까요? 그야 당연히 방송이죠. 네, 맞습니다. 제작 비용이 더 들기도 하지만 광고 효과가 더 높아서 그러합니다. 광고 효과가 높다는 것은 피광고인이 회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잡지 광고는 다음 장으로 잡지를 넘기면 그만이지만 TV는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려면 기다리며 광고까지 봐야 하니까요. 광고의 목적은 결국 소비자가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좋은 제품이니 사용해보시면 아마 반하실 겁니다. 생활이 편리해지니까요. 마치 옆집으로 이사온 신혼부부가 시루떡을 한 접시 들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 정도의 광고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귀엽습니다. 태권도에 비유하면 태극 1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역시 광고는 광고인지라 또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분리수거장에서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1308호에 이사온 신혼부부예요. 이번에 이렇게 네네네. 이 제품은 미세먼지와 세균을 99% 제거합니다. 미세먼지나 세균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트의 진열대에서 이 제품이 보이면 카트에 담게 되실지 모릅니다. 이게 99%를 없앤다며 이거 사지 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실험 결과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손에 묻은 미세먼지라면 꼭 해당 광고의 핸드워시 제품이 아니라 일반 비누를 이용해도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반복학습이 필수입니다.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면 고맙게도 시험을 볼 때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복습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 반복 학습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무의식까지 침투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까지 학습된 경우 사람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게 됩니다. 공포 영화에 나오는 좀비가 이성적인 대사를 하거나 눈빛이 똘망똘망 빛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비는 어딘지 해킹당한 컴퓨터 같은 모습입니다. 어느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을 골라서 카트에 담고 있는데 흔히 CM송이라고 부르는 그 마트를 홍보하는 노래가 넓은 판매장의 천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장보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10분, 15분쯤 전에 들었던 그 노래가 다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황은 반복됩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상황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그 가게에서 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CM송의 목적이 우리 가게에 오세요가 아니라 다음 주에 장을 볼 때도 우리 가게로 와야 합니다를 우리의 무의식에 넣으려는 시도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보기는 마트의 위치와 관련이 깊습니다.
장본 물건들을 들고 올 것까지 생각해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아무래도 가까운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도 가던 곳을 가고 피우던 담배도 가던 주유소도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 있는 그곳에서 접하는 상점의 CM송 광고는 혹여 있을지 모를 다른 곳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쐐기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마트의 CM송의 일부입니다. 음원의 저작권이 있어서 가사만 보여드립니다만 가사만 보아도 어쩐지 멜로디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 노래의 원곡은 1958년에 개봉한 영화 남태평양에 나왔던 해피토크입니다. 2011년부터 저작권 문제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홈플러스 CM송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사만 보셔도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 짧은 노래 안에서 홈이라는 단어는 10번, 플러스는 14번 사용되었고 멜로디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코드 4개로 만들어진 이 노래의 작곡가는 BTS가 소속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입니다. 자, 이 두 노래의 가사만 보고도 멜로디가 딱 떠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이라서 요새 광고에 많이 나오던데 요새 이게 대세인가 보다. 나만 안 쓰면 유행에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만 소외되고 싶지 않다는 포모 증후군이 작동합니다. 군중 심리이기도 하고 나 홀로 마이웨이를 외치기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더구나 엄마 나도 그 브랜드의 운동화 사줘. 내 친구들 다 그거 신는단 말이야. 자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고민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다 멈추게 됩니다. 알았어 앞장서. 그까지 신발 얼마나 한다고. 나도 그렇지만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더욱 싫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행한다는 그 제품이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객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고 신발은 그냥 신발일 뿐입니다.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유행을 바짝 따른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 너도 이 신발 샀네 정도겠죠. 친구들이 산 그 운동화를 산 아이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도 무리해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죠. 내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때때로 편안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아이라면 왕따나 학교 폭력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시라면 아직도 나이키나 아디다스만 고집하시는 분이 계시려나요? TV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도는 아슬아슬하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광고가 나옵니다. 어쩐지 느낌에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사실은 너의 이복 동생이라는 둥 묘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해도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15초짜리 광고를 4개는 봐야 아까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광고가 나오는 사이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장면을 놓치기 싫어서요. 이번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 시작 시간은 오후 7시라서 시작 10분쯤 전에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광고가 나옵니다. TV는 드라마, 뉴스 등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광고비로 충당하고 시청자는 직접적인 제작 비용을 내고 있지 않으니 시청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보게 됩니다만 사실 극장은 다릅니다. 극장은 그 영화를 보려고 이미 14,000원을 냈고 4DX나 IMAX는 추가 비용도 냅니다만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당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TV에서 광고를 시청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영화관에서 나오는 광고는 채널을 넘길 수도 없고 영화가 시작될까봐 화장실도 못 가고 다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품이나 상업 방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까요?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A가 B의 손목이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꺼냅니다. 대화는 이어집니다. A는 다시 B의 팔을 가볍게 툭 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B는 어디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는 A가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의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B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B와 신체 접촉을 합니다. 마치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듯이 말입니다. B가 넋놓고 있었다면 이러한 소통 방법은 서로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A는 B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A는 언어로서 화자임과 동시에 몸으로도 의사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B의 의사와는 상관없이요. B는 A의 이야기를 흘려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였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누가 봐도 잔소리인 말들을 새겨듣게 됩니다. 마치 1대1 대화에서도 TV 광고 몇 편을 연이어 본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구매하지 않아서 자신의 지갑도 지켜야 하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도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